연봉 5천인 근로자가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빌릴 수가 있고 한 달에 166만 원을 이제 주담대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월급에서 일단 166만 원 까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둘인데 학원을 3개씩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벌써 한 2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러고 정신보험이라던가 실손보험 그런 것까지 들고 하면은 사실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이 되었고 맞벌이가 필수인데도 거기에서 그냥 부부가 다 알아서 가정 경제를 꾸리려면은 직장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되고 아빠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은퇴를 빨리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희망퇴직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뭐 사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은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직장인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서적 보면은 일단 1억만 모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미국도 보면은 저축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급으로 받고 생활하고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은 저축이라는 아예 개념도 없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저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적으로 가난에 젖어 있으면은 도전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더 뭐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기 힘들거나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큰 부를 이룰 그런 기회를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유대인들 문화 중에 13살이 되면은 친인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주면서 그걸로 뭐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투자의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좀 만약에 저소득층이거나 가난하다면은 그런 부에서 부를 이뤄내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의 한계, 그 다음에 본인의 창의성의 한계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도전 정신이라거나 본인이 본인에게 가는 한계 그런 거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중앙대학교 교수님인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창업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월급을 받아서 월급으로 부를 불리고 아파트를 사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창업으로 넘어가서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본인이 창업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을 발명을 한다던가 그런 시대적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잘 인식을 하고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본인이 거기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지금은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 물가 오르는 거에 되게 민감해서 과자회사, 식품회사 정말 100원 올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는 100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막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에 되게 주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는데 값을 많이 못 올리면은 그만큼 부담을 떠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라면값 50원, 100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좀 큰 돈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으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리면서 라면값 100원 오른 거에 분노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금융교육을 잘 하고 주식 투자 실패하지 않게 가이드 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최대한 기업이나 소비자나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제가 그 튀르키예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도 튀르키예처럼 금방 그런 위기가 올 줄 알았어요. 튀르키예는 리라 값이 폭등을 하면서 물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2배, 3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은 그때서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굉장히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직장인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서는 물가가 달러를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리라 가치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가격이 뭐 한 달, 2달마다 계속 달라지고 막 2배가 오르고 그런 상황까지 이뤄지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월급을 받은 것도 달러 기준으로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라 경제는 튀르키예가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기반 안에서 이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이 그래도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좀 아직까지 탄탄한 나라 중에 하나고 월급 수준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60만 원, 70만 원 그런 월급을 받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남미 그런 분들은 지금 거의 부업을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뉴스도 보고 그러거든요. 한국 분들도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예산을 짜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을 어떤 책에서 봤는데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성이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전 세계 경제 상황에서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이 그 말을 한 이유는 경제 대공황으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 사회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의 대공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장기간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날지도 모르고 중국에서 미국의 재고를 다 처리할 수 없으면 중국까지 대공황의 여파가 갈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또 미국에서 나온 그런 경제책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공황 이후에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장세로 계속 파티를 하면서 다들 행복해했지만 이게 한순간에 거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오지 않고 과거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말 개개인이 본인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 세상이고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한국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자라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중산층의 비율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저 기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개개인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경제의 구조조정 한파가 왔을 때 그럴 때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먼저 본인의 삶에서 창의성을 찾아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고 그런 실천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금융용어 책을 냈는데 저도 이제 증권 쪽으로 들어왔지만 좀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알기 시작하고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 지식하고 경제 지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 투자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다각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여기서 한 10%, 20%만 먹어도 수익인 것 같아 하면서 쉽게 들어가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주식을 뭐 100만 원 날리고 1000만 원 날리고 그 돈이면은 정말 비싼 레스토랑 가고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의 소소한 행복들을 포기하면서 주식 투자에 그렇게 쉽게 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하지만 성공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반드시 본인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의 삶의 소소한 행복까지 포기를 하면서 너무 투자에 매달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